머리만 대면 바로 자는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반대로 누워서 두세 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밤새 게임을 하고 새벽에 겨우 잤는데 아침에 학교나 직장에 멀쩡히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만 잠을 덜 자도 얼굴이 푸석해지고 좀비처럼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잠이 많은 사람이 따로 있고 잠이 적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이건 유전일까요?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잠, 그런데 누구나 조금씩 다른 이 수면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하루에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교과서적인 평균일 뿐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은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9시간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시간만 자도 충분히 개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채워야 정상 컨디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을 무조건 많이 자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9시간 이상 과도하게 자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말에 12시간을 자도 여전히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빈혈이 있으면 몸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계속 피곤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잠이 늘어납니다. 또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수면 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게으르다고 놀릴 게 아니라 혹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잠은 자면 잘수록 늘어나는 걸까? 주말에 늦잠을 잔 뒤에 하루 종일 몸이 더 무겁고 머리가 띵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이건 우리 몸의 수면 압력과 생체 시계 때문입니다. 일정한 리듬에 맞춰 자고 일어나야 몸이 개운한데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자면 오히려 리듬이 깨져서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은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규칙적으로 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잠이 적어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는데도 말짱하다는 사람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유전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DC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수면 시간이 짧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가 수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시간만 자도 몸과 뇌가 필요한 회복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잠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이 크게 나빠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짧게 자도 괜찮다고 해서 나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면 시간이 많거나 적은 건 얼마나 유전일까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은 30%에서 40% 정도가 유전이고 나머지는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잠이 많은 편이라면 자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 패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낮잠 자는 거 좋아하시나요? 점심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그렇다면 낮잠은 좋은 걸까요? 나쁠 걸까요? 사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뇌를 다시 리셋해주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낮잠이 1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오히려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깨기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짧게 자는 게 핵심입니다. 회사에서 회의실 의자에 잠깐 눈 붙이는 게 오히려 에너지 드링크 한 캔보다 낫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하루 정도만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루만 밤을 새도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술을 마신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쉽게 짜증이 나고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더 당기기도 하죠.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만 잠을 줄여도 몸은 바로 신호를 보내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더 큰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도 수면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우리 모두 침대에 누워서 영상을 보거나 SNS를 하다가 새벽이 된 경험 있지 않나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하고 깊은 수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6시간이라서 저녁에 마시면 잠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은 더 교묘합니다.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드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은 잠을 방해해서 중간중간 깨고 아침에 더 피곤해지게 만들죠. 야식도 위에 부담을 줘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 자주 꾸시나요? 꿈은 왜 꾸는 걸까요? 단순히 뇌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낮 동안 경험한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악몽은 뇌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분석도 있죠. 꿈은 기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정보를 지우고 중요한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꿈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꿈에 공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제대한 지 오래됐는데도 군대 꿈을 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잠꼬대 심하게 하는 분 계신가요? 자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거나 심지어 웃기도 하는 사람 있죠. 사실 잠꼬대는 뇌가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더 심하게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어린이일수록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린 적 있으신가요? 수면마비라고 부르는 가위 눌림은 몸은 자고 있는데 뇌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불규칙할 때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귀신이 눌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도 다 잠과 연결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잠이라는 건 단순히 많이 자고 적게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과 뇌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잠이 많은 사람은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잠이 짧아도 괜찮은 소수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경우일 수 있죠.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멀쩡하신가요? 혹시 주변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자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3시간만 자도 멀쩡한 친구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